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그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SD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 발키랜더 리뷰입니다. 네,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에 등장하는 파르의 귀여운 파르의 건프라입니다. 뭐 거기서 나오는 SD이기도 하고요. 독특한 점이라면 변형이 있다는 거죠. 이 SD 형태와 드래곤 형태 두 가지 형태 다 재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이 기체를 부를 때 모르지아나 라고 부르는데, 이 모르지아나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히로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그렇게 연관을 지어놓은 거 아닐까? 뭐 전작도 막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발매는 2019년 11월 16일, 가격은 행가로 1,300엔입니다. 국내 정가가 15,600원이죠. 처음에 조립할 때는 딱 박스 까고 이제 부품 쫙 봤을 때는 가격대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조립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재밌었어요. 일단 조립 자체가 재밌었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기존에 SD 만드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D 발키랜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오묘한 컬러의 드래곤형 건프라입니다. 이게 건프라라고 하지만 이게 용 모양이라는 게 좀 이제 독특하죠. 이질감도 좀 들고 이게 건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조립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 용 형태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담에서 이런 독특한 디자인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용 형태를 건드래곤 모드라고 하는데, 이 건드래곤 모드의 사이즈가 HG와 견주어도 상당히 거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나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볼륨감은 나쁘지 않았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머리 자체는 좀 드래곤에 사납거나 흉폭하다기보다는 좀 귀여운 그런 형태였어요. 입도 벌릴 수 있고요. 실제 애니메이션에 있었던 것처럼 입 안에는 이런 화염탄을 발사하는 이게 뭐 총구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눈이랑 이마는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런 동그란 부분의 스티커는 보통 이제 구체, 반구체형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여서 붙일 때 조금 까다로운 구간이 여럿 있더라고요. 머리의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꽤 귀엽게 나왔습니다. 몰드도 심심지한 게 있어서 먹선 조금만 넣어도 뭐 깔끔했어요. 그리고 목 부분을 그대로 내려가면은 이제 용의 팔이 보이죠? 발톱이랑 같이 해서 굉장히 이 부분의 디자인도 잘했다. 나중에 변형하고 나면 이게 무장이 되는데 의외로 아이디어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대로 내려가면은 이제 SD 형태가 됐을 때 머리 그리고 몸통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몸 자체가 중심부가 되어서 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꼬리, 머리 이런 게 늘어나는 거죠. 해서 뒤쪽으로는 머리카락이 또 독특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꼬리로 이어질 때 발이다, 다리네 이런 게 딱 느껴집니다. 해서 이쪽도 딱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고, 뒤쪽 꼬리 부분도 기본은 무장, 그리고 뒤쪽으로 무장이 또 연결돼서 꼬리가 됩니다. 이 몸통 뒤쪽으로 해서 날개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날개는 그냥 하얀색,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이랑 중간 부분에 이 초록 색깔의 이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쪽 역시 반구체여서 역시나 좀 까다롭습니다. 이 중간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반구체 형태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을 먼저 붙이고 금색을 붙이게 되는데, 이 금색도 원래 설정상 이 안쪽까지도 금색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겉에만 스티커가 붙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 날개 자체의 디테일은 그런대로 봐줄만 했습니다. 안쪽 보더라도 어느 정도 몰드가 있거든요. 방금 스티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쪽에 다리에 있는 초록색, 그리고 꼬리 쪽에 있는 초록색과 금색,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테두리 금색 부분은 다 스티커입니다. 그 외에도 이쪽에 회색 라인 있죠? 이렇게 두르는 회색 라인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티커를 활용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뒤쪽에 잘 보면 딱 안 맞아요. 이 밑에가 좀 여백이 남죠.
그렇다고 앞에가 안 맞게 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딱 붙였는데도 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이건 좀 아쉬웠고요. 그 외에도 잘 보면 이런 초록색 포인트들 여기는 다 스티커를 활용하고 있어요. 말인즉 현재 보이는 이 가슴에 있는 초록색 클리어랑 머리에 있는 초록색 클리어는 이거는 파츠인데 나머지는 다 스티커입니다. 이 건드래곤 모드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가동입니다. 디자인 다 좋았고요. 사출색도 꽤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금색 자체도 이 정도면 정말 잘 뽑은 거거든요. 근데 가동 부분에서 목이 좌우로 안 움직이거든요. 잘 보면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좌우 꺾는 게 빠져요. 잘못하면은 꺾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허리 쪽, 골반 쪽까지 내려와서 여기선 움직입니다만 목만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위로 아래로도 안 움직이고 좌우로도 안 움직이는 게 맞다. 고개만 까딱까딱 정도가 전부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꼬리까지 내려오면은 이 MS가 됐을 때 허리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좌우로 꺾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쪽도 기본은 여기가 골반, 무릎, 발목 이런 거여서 상하 가동이 기본이지 기본은 좌우로 꺾이는 건 좀 약해요. 그래도 이 뒷부분에 또 가동하도록 다양하게 또 상하 가동 포인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절들을 써가면서 움직여주면은 조금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구성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이게 그냥 그나마 보여드릴 만한 게 이게 답니다. 스티커가 개수가 좀 있는데 난이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나마 어려운 게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반구체랑 날개에 붙이던 이 금색깔 이거 정도지 나머지는 스티커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이런 데처럼 안쪽에다가 쑤셔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은 루즈 파츠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드래곤 퓨전 해보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 몸 자체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 목까지 다 분해하고 날개도 좀 분해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프레임도 빼줍니다. 다리 부분도 빼주고요. 여기가 안쪽에 팔이 숨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만 빼고 나머지를 빼줍니다. 꼬리에 있던 부분도 지금 여기도 다 빼주고요. 발까지 있었던 이 무장도 다 빼주면 자 이렇게 몸통이 하나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팔 다시 회전시켜서 앞을 보게 해주고 이게 접혀있던 무릎이랑 이런 것도 쭉쭉 뻗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도 어느 정도 SD 이 모빌 슈트의 형태를 갖췄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벗겨보면은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돌려서 짜잔 눈동자가 나오게 해주고 이 앞에 있었던 클리어 그린 바이죠. 이걸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숨겨놓게 되는데 이대로 다시 머리 위에다가 씌워주면 자, 이 상태가 이 제품에서 말하는 발키랜더입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게 되면 모드가 달라지는 거고 이 소체 자체가 발키랜더예요.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SD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뻐요. 얼굴이? 이 눈동자 자체가 되게 제가 알던 다른 SD들과는 다르게 유독 이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친구 여성형입니다. 흉부가 있어요. 이거 가슴 장갑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쪽에 디테일이 또 나옵니다. 흉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체형 SD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좀 있죠. 어깨 부분에 이런 금색깔 파츠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 손목에 들어가는 금색이랑 팔꿈치 쪽에 초록색 스티커입니다. 역시. 그리고 다리 쪽 이게 의외였던 거는 SD라고 하기엔 무릎이 너무 잘 움직여요. 보통 이런 식으로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SD는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SD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외다. 뭐 크로스 실루엣도 아닌데 이 정도로 움직이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어깨라든가 이거는 기본적인 SD 그리고 거추장거리스러운 게 없으니까 팔꿈치도 꽤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편하게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물론 허리 가동도 있기 때문에 액션 취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장갑 같은 게 이렇게 둘러지게 되면은 추가 파츠가 들어가면은 목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선 많이 만지기 좀 어려운 게 여기 발 있죠. 여기 금색은 스티커입니다. 근데 딱 봐도 모서리의 향연입니다. 다 이거 훼손될 수 있어요. 벌써 저 여기 살짝 허옇게 떴거든요, 끝부분. 네, 스티커 이거 노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 그럼 나머지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 발키랜더의 드래곤 퓨전 모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개도 좀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뺐었던 발 부분에서 발과 이 무릎을 제거한 다음에 무릎을 백팩 프레임에다가 끼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발 빼고 다리는 이 백팩에다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날개를 끼워주는데 이 끝자리가 아니라 중간 자리에다가 날개를 끼워줘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백팩이 완성됐고요. 이건 옆에다 놔두고 그리고 아까 꼬리였던 부분 있죠? 여기서 무장 분리를 좀 한 다음에 머리에서 머리 두개골을 빼옵니다. 이 드래곤의 두개골을 쉴드에다 장착하고 아까 꼬리 연결 파츠였던 거 이거 이제 쉴드 손잡이입니다. 중간에 끼워주고 손잡이 보면은 왜 이상한 틈이 하나 있어요. 이 틈에다가 짜잔 칼 수납. 이거 SD들 이제 옛날 오리지널로 가면은 요 기본 기믹 중 하나인데 요걸 여기다가 또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의 팔이었던 거 앞다리? 팔? 였던 거 이렇게 갖고 와서 안쪽에다가 여기 이상한 슬라이드하게 생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 뒤쪽이 손잡이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면 또 여기에 손잡이가 생겨나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다 결합해줍니다. 발 그냥 그대로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맞춰서 끼우기만 하면 오케이. 백팩도 등에다가 장착을 그대로 해줍니다. 이 머리카락에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머리카락은 백팩 바깥쪽에 위치하게 돼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고개를 돌릴 때 머리카락이 계속 여기 걸리죠. 고개를 돌리려 그러면 이게 조금 귀찮아지는 순간이 잠깐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르의 귀여운 건프라 발키랜더 드래곤 퓨전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변형 과정이 어렵진 않았어요.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장이 풍부해서 전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오른팔에 들고 있는 무장이 GN 플레이어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드래곤의 턱이었던 부분이죠. 열에서 이제 이름이 화염탄을 발사하니까 이름이 플레이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GN 빔라이플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GN 런처 디바이스, 말 그대로 이제 아스트레아가 사용하던 GN 런처의 모티브인데 마치 용의 비늘을 덮은 것 같은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좀 변경이 됐죠. 그리고 쉴드 부분 GN 건 쉴드입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마치 이제 아스트레아가 사용하는 GN 쉴드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안에 있었던 검 GN 건소드. 그치만 이 친구는 뒤쪽이 골다공증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요. 앞에는 꽉 채워져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생긴 게 뭐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의 모티브 자체는 SD 오리지널 테마 중에 건드랜더라는 테마가 있어요. 그 건드랜더 테마가 특징이 이런 뿔들입니다. 뿔이랑 머리카락. 이게 굉장한 이 아이덴티티인데 그걸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또 모빌 슈트는 아스트레아 타입 F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와닿았거든요. 그게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전체 무장을 장비한 상태에서도 무릎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움직여요. 그래서 웬일로 또 가동이 참 괜찮은 애가 나온 것 같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포즈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믹이 끝이 아니라 이게 합쳐집니다. GN 메가 플레이어 디바이스라 그래서 이 사격 무장 두 개를 합체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손잡이 빼고 이대로 도킹. 그리고 다시 이 빼냈던 손잡이는 안쪽에다가
짠! 네, 도킹 완료. 이 상태로 한 손으로 또 듭니다. 네, 해서 이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볼륨감이 확 커지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소드 액션도 한번 취해봤는데 가동하는데 불편한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목 정도? 허리랑 고관절, 무릎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액션의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SD 치고는 이렇게 잘 움직이고 만지기 재밌는 건 오랜만이네요. 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 친구도 나름 빌드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뒤통수랑 등에 있는 조인트 많이 본 걸 거예요. 다른 HG에서 하던 거 이런 거 가능합니다. 아, 근데 얘는 데스티니 백팩 낄 수는 있는데 껴졌거든요. 끼긴 꼈는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날개 펴기가 조금 힘드네. 겨우겨우 펴네, 겨우겨우. 자, 이런 식으로 다른 HG들의 백팩을 호환할 수 있습니다. 등에 그렇게 거부감 없이 들어가거든요. 머리 뭐 뒤통수에도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팩들이나 아니면 다른 파츠들이랑 이렇게 호환하면은 더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와, 세상 좋아졌네. SD가 무릎을 꿇어버리니. 와.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퍼퍼치. 네, 여러분 발키랜더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기믹이 상상 이상으로 충실했죠. 네, 해서 오늘 따로 점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다른 시리즈가 계속 이어질 텐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워돔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워돔은 아직 한창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또 리뷰 할 때 또 어떤 느낌을 받을지. 이 턴에이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 워돔은 좀 신기했거든요. 과연 저게 프라모델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과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